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가 발병된 지 이제 오늘 주일로서 3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4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오전 9시에 통계를 내어서 10시에 발표하는데 아직 오늘 주일날 34일째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추세로는 지금 하루에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433명의 확진자였고 그저께 금요일날에는 204명인가 그랬고 그 앞에 날에는 100명이 좀 넘었었나요? 거의 2배씩 이렇게 증가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주일에는 433명이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역에 실패했고 그리고 총력전을 벌여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를 막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의도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 단계로 바꾸어서 그래서 국무총리 주지하에 전국의 힘을 모아서 방역해야 되는데 제가 신천지 문제도 심각하다 했습니다만은 신천지부터 파악하고 중국에서 유입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어떤 자료,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3,000명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는 10,000명씩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에서 10,000명의 중국에서 혹은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 한 150만 명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얼만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의 우한 폐렴 기간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찾아내어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야 되고 공무원 그리고 심지어 군인까지 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비상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어쨌든 한국 정부는 그럴 의도와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우한 폐렴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나 초대형 교회가 신천지처럼 우한 폐렴의 집단 그런 확산지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정도나 혹은 예배도 최대한 축소하고 그렇게 이제는 각자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단지 교회 목사와 교회의 어떤 규모와 신앙 그것을 의지하여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던 나 그런 내가 아니라 정말로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믿음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그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에 대하여 이리저리 하고 있지만은 그 총책임자는 누구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가 아니죠. 이 사람 이름이 능률인가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능우 씨네. 이 사람이 감염 요인들 가운데 중국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더 많다.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감염시키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인을 출입, 입국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우한 폐렴의 감염 원인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많다. 정말
이런 사람이 지금 우한폐렴의 책임자고 이 사람이 어지한 발언입니다. 기자회견인가요? 그 다음에 노란 잠바 재난 때 입는 옷을 입고 농담 삼아 한 이야기가 겨울에는 모기 없다. 문을 닫고 모기가 들어오는 문을 닫고 안에 있는 모기를 잡아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농담이지요. 겨울이기 때문에 모기가 없다. 그것이 농담이라고 하는가. 중국인이나 혹은 중국에 갔다가 우한에 갔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주의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 왔고 1월 27일부터도 우한폐렴이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재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한국 정부가 대처를 해오는 것이나 혹은 저는 신천지를 통한 확산이나 나아가 우리 각 개인들이 제대로 잘 손을 잘 씻지 않고 마스크를 잘 하지 않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전염시키는 전염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한 면역력이 있어서 경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떠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경증 질환자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중증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중증 가운데 몸이 연약한 그러한 내 부모, 어른들, 내 자녀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한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이제야 조금 인식을 하는가요? 그래도 저 말을 듣기를 서울 같은 데 가면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한산하지만 그러나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나 커피숍은 지금도 미어 터진다 그래요. 차를 주차할 데도 없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안 느끼고 대구 같은 데는 확연하게 느끼고 알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계속하여서 독감보다 더 가볍다. 그런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앞에서 내세워가지고 별것 아니다. 곧 끝난다. 대통령조차도 곧 끝난다. 다음 주면 끝난다. 별것 아니다. 경제활동, 소비활동에 힘쓰자. 그 짓을 해왔다. 그 말이. 그리고 우한폐렴이 심각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짜 뉴스다. 거짓 뉴스다. 그러한 소리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우한폐렴에 대하여 어디에서 얼마까지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과거에 우한에서도 인구가 11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500만 명이 도망갔습니다. 중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피신했을 때에 당시에 나온 자료가 한국으로 우한에서 온 중국인만 해서도 6,000명이 넘었습니다. 6,100 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는데 과연 우한폐렴입니까? 아니면 음성입니까? 이게요. 지금 현재 확진자가 430 몇 명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라는 것은 이 433명 가운데 이제 그래도 80 몇 명까지는 추적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고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저 인간들은 우한폐렴에 대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속속들이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도 그런 뉴스만 좀 들어도 신종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제
그런 뉴스가 되었죠. 아버지가 우한에서 와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격리하고 하다가 음성이 됐어요. 아버지 음성. 그래서 부산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들이 19살 아들이 양성이 됐어요. 도대체 이 아들은 어떻게 양성이 되었는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은경 씨인가요? 하나는 첫 재감염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또 검사 키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100%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검사 키트가 그리고 쓱 지나갔어요. 과연 검사 키트가 음성으로 잡는 것 가운데 다 음성이겠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음성인 우한에서 온 아버지가 음성인데 그리고 격리하고 시간 지나서 집에 왔는데 아들은 양성이에요.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말고 어디에서 전염되었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얼마라도.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아버지지.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의 위험한 점은 무증상 감염, 그 다음 잠복기 때도 감염시키고 경증 때 감염시키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지금 검사하면 음성인데 나를 통하여 신종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몰라요. 무증상일 수 있고 경증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킨 다음에 나는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젊고 면역력이 강하고. 그러나 내가 전염시킨 사람은 합병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심장병이 있고 아니면 몸에 질환이 있고 그래서 중증자로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격리시설인 병원에 내가 가서 병원에서 소위 환자를 방문하는 가운데 환자와 간호사와 전염시켜놓고 나는 괜찮게 나오고 병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격리시설인 병원은 굉장히 무서운 게 되죠. 메르스가 지역 확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사망자가 왜 그리 많이 나왔냐 그러면 병원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이 심각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메르스가 올마타니까 수구리하고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인명을 병시하는 풍조가 너무나 심화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보수우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진 않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는데 끌고 간다? 그러면 우파가 좌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 제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당신들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가족에게나 혹은 선거를 잘하시고 그 안에 노인들의 생명을 어떻게 장담하며 정광훈 목사 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받아 적어놨는데 야후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나갔습니까? 야후에서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고요? 실내보다 실외가 적다 그 말이지. 어떻게 감염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당신이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이야기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은 실내 안에서의 오염은 통제하지 않고 전혀 감염 사실이 없었던 야외 집회를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하면서 공격을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저 좌익, 좌파, 주사파에 당연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노인들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자 실외 감염이 잘 안 된다고 합시다. 물론 가까운 거리에는 감염돼요. 더군다나 그런 광화문 집회 오는 사람들이 전철 타고 오지 않습니까? 버스 동원해서 안 옵니까? 거기에서 감염되어서 그 노인들 약한 사람들의 생명은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 말.
대한민국만 살려내면 된다고? 공사는 안 되면 된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사는 안 돼? 정말 장하시네. 아니, 어떻게 야후회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을 당당하게 목사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앞에서 하냐 그 말. 더군다나 거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들으면 야후회에서는 전염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 미쳤다 그래. 감염돼. 왜 안 돼? 노인들 생명을 담보로 할 거냐 그 말이. 물론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빠. 중국인 금지시키지 않고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두면서 광화문에서 집회 못하게 가로막는 저런 박원순이가 더 나빠. 그러나 당신들이 더 의로워지지는 않아. 저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선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그렇게 대형 집회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냐고. 역풍 맞아. 지금도 중도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반은 등을 돌렸다고. 인터넷 뉴스 나오면 댓글을 좀 읽어봐. 읽어보라고. 얼마나 저주와 악의적인 것이 정상인들 입에서 나오는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너희들 속에 사니까 모르는 거야. 너희만 몰라. 정말로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이 80몇 명까지의 사례들 가운데 83번 환자가 특이 사례가 있었죠. 83번 환자의 특이 사례는 뭐냐 하면 확진자를 접촉한 다음에 확진까지 며칠이 걸렸냐 하면 25일 걸렸어요. 25일. 25일까지는 음성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했고 그 다음에 계속 검사했는데 음성 언제까지요? 25일까지. 자가 격리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물론 격리 때 이 양반이 어떻게 돌아다녔는지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격리되었다고 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을 검사했을 때 음성이랑 나와서 정말 음성이냐? 그러겠냐 그 말이. 아닐 수 있고 진짜 음성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3번 환자는 접촉자이기 때문에 확진자 접촉자이기 때문에 격리해서 25일까지 확인했는데 그런데 25일 만에 이 사람은 확진이었다고 말. 내가 신종 코로나 증상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무증상인데 그래도 검사했는데 물론 내 개인 돈을 가지고 무증상인 경우는 내 개인 돈으로 검사를 한단 말이 3, 40만 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나는 자유로워 당당해. 25일이 돼도 나는 실제로 내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전염시키고 있는데 음성일 수 있다 그 말. 그게 83번 환자예요. 만만하냐 그 말이. 또 어떤 사례가 있냐 그러면 32번 어린이 사례 있잖아. 그런 것은 다 확인하고 보잖아.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것도 모르냐 그 말.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뉴스 보면 알겠더만. 32번 어린이가 2월 2일 날 이모부가 확진됐어요. 이모부가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엄마나 이 조카하고 밥을 먹었다는 말이. 그런 다음에 2월 2일 날 확진되니까 이 조카애가 이 어린이 조카애가 여자아이 11살입니다. 11살짜리가 접촉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았어요. 언제요? 2월 2일 날. 결과는 음성. 그리고 2월 5일 되니까 엄마가 확진이 된 거예요. 20번 환자죠. 그래서 3일 뒤에 25일 엄마 확진된 다음에 또 당연히 접촉자니까 또 검사했어요. 음성. 이틀 뒤에 2월 7일 날 이모부 확진된 다음에 5일 뒤고 엄마 확진된 다음에 2일 뒤에 다시 검사했어요. 음성이에요. 음성. 끝났나? 아니죠. 계속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소가의 보건당국이 확인했을 때에 무슨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검사 안 했어요. 그대로 음성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14일 격리기간 끝나면서 격리 해제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2월 18일에 그러니까 임호부 2월 2일 검사해서 음성이고 접촉자로서 16일 뒤에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이것이 32번 어린이 11살 확진자 사례. 그러면 음성이라고 진짜 음성이냐고 말이에요. 그 검사 키트가 정확성이 얼마나 되냐. 중국 같은 경우는 30-40% 나온다 그래요. 한국에서 쓰는 검사 키트에 대하여 저것이 문제 제기는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저것의 진정성, 진실성, 정확도는 말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사 받아서 음성 나왔다 그래도 음성 아니기 쉽다고. 아니기 쉽다고.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출입국 금지시키거나 경제나 혹은 경계 또 제한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감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단계를 격상을 올렸잖아요. 한국인에 대해서. 이 28번 환자 이야기도 있어요. 28번 환자 확진됐을 때에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1월 26일 날 3번 환자가 확진된 다음에 함께 우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자가격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월 26일이고 그리고 2월 8일 날 2월 8일이면 1월 26일 다음에 5일 13일 뒤에 검사했는데 양성과 음성의 경계가 나왔어요. 양성과 음성의 경계. 그래서 2월 9일 그 다음날 바이러스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검사하니까 양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접촉자로서 며칠이 걸렸어요? 15일 지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는 음성 아니면 경계, 음성, 그 다음에 양성. 바이러스를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 무증상 전염되고 그리고 잠복기 때 전염이 되고 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력한 이러한 신종 코로나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천으로라도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쓰고 내가 바이러스 복인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사랑의 도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걸릴 수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는 육적인 사람, 불신자, 믿어보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냐 그 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다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그래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믿음.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해서 발병할 시에는 한국 사람 2만 명이 사망이 가능하다. 이 양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양반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UCS에서 2월 20일 날 나온 기사예요. 바이러스 감염 후에 폐렴으로 가는 환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데이터는 아직 없다. 간혹 가다가 교차 감염 이야기 나와요. 한 병상에 신종 코로나 감염자, 그 옆에 병상에 감염자가 있을 때에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똑같지 않아요. 미세하게부터 좀 더 많이까지 달라요. 그러면 내 바이러스가 저리 가고 저 사람 바이러스가 이리 오고 교차 감염이 일어날 때에 저는 얼마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중증으로 발병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단지 그냥 내가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 변이가 적게 일어나서 중증이 적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또 다른 쪽에 변이가 일어나서 또 전파하고 또 다른 데서 전파하고 신천지처럼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전파해서 버글버글 됐을 때는 어느 때가 되면 중증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말. 누구처럼 어디처럼 중국처럼. 중국이 우리가 봐야 될 모델이고 샘플인 것이. 그러지 아직 사망자 한 3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증자 2명,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중증자 또 뭐 몇 명. 아직은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 이제 34일째라. 이제 시작이다니까요. 시작이 어쨌든 현 정부는 방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인 들어오는 입국하는 것 막을 이유 없다. 기껏해 후베이성에서는 막고 그건 일본도 후베이성만, 한국도 후베이성, 우리나라도 한국 후베이성만 막으니까 똑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은 소위 일본은 크루즈선에서 대양 접시를 만들었지만 지역 감염으로는 숫자상 한국보다 일본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제는 크루즈선의 이 대양 감염, 대양 접시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한국의 손가락질하고 일본을 놀렸는데 이제는 한국이 4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 말. 그러고도 웃을 거냐 그 말. 정말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 정권은 저 인간들은 정신을 차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때 해왔던 그런 문재인 씨가 해왔던 자기의 발언들을 치매가 걸렸는가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나 똑같이 우파다 보수다 하는 사람들이 또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보실 때 옳게 보시겠냐 그 말. 크리스천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 어쨌든 현 정권이 잘못된 대처를 하니까 소위 그냥 코인 타먹는 거죠. 보수 우파는. 왜 저놈들이 잘못된 것을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고소한 건 아니에요. 왜? 그것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크리스찬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나 교회는 저 신천지 저 인간들처럼 우한 폐렴의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제는 내 골방에서 집에서 예배도 모임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